캠퍼스 네트워크 두 번째 세션이 될 텐데요. 오늘은 애플리케이션 비지빌리티 및 익스피리언스 기능 소개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NS 센터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분석 그리고 성능 지표 모니터링 소개가 되겠고요. 또 애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 분석 모니터링을 위한 준비 설정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잠깐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진행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세션 진행 중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채팅창 또는 Q&A 창에 입력해 주시면은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질문을 올리실 때에는 All 패널리스트를 선택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션 발표자분께서는 진행 중에 질문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패널리스트 분들이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게 All 패널리스트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세션 마지막에는 별도의 Q&A 세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션 중 질문이 어려우실 경우 마지막 Q&A를 진행할 때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완료되면 설문조사가 있는 링크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션의 패널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발표는 가순화 기사님께서 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패널리스트 분들로는 김지영 프로, 이강 프로, 또 심준다 프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을 발표자인 가순화 기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시스코 CX팀에서 커스터머 석세스 스페셜리스트, 어렵지만 CSS를 담당하는 가수락입니다. 오늘은 아까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스코 DNA 센터를 가지고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건가. 사실 그거를 좀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세션의 목표는 딱 이거예요. 그래서 시스코 DNA 센터를 활용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분석하고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DNS 센터에 대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 아니면 분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제 분류를 했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셔런스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값, 분석값을 통해서 서비스가 안정적인지 아니면 어떤 뭐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은 자동화 측면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서비스에 대해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우선순위 줘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Q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QS 측면에서는 어떻게 DNS 센터에서 자동화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한 6가지 정도는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DNS 센터에서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지빌리티, 팔러시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셔런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셔런스라는 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지표에 대해서 점수화를 시켜주는 게 어셔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분석, 그거에 대한 활용 지표를 알려주는 게 어셔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어셔런스를 쓰기 위한 사전 고려사항, 설정 항목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데모로 해가지고 한번 장비 설정하는 부분하고 어플리케이션 어셔런스에 대해서 전반전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후반기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팔러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 QS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오른쪽에 Q&A 항목을 보시면 그 선택 항목에 꼭 패널로 선택하시고 거기 입력하시면 혹시 제가 이제 발표하는 도중에 그걸 볼 수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비지빌리티 앤 팔러시.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뭐야 잘 모르겠다. 사실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존 네트워크를 한번 분석해 보면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서버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지금 통신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핑은 되는데 오케이. 근데 업무는 느려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중간에 어떤 뭐 팔러시나 뭐 QoS 장비나 이런 게 있다면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지? 이게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버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문제인지 클라이언트 PC의 문제인지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알기 힘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DNS 센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뭐 성능 지표 아니면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퀄리티 기반, 품질 기반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가시성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가장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는 어떤 네트워크의 문제로 어플리케이션이 느려지면 당연히 이제 생산 업무나 아니면 그 밖에 이제 그 서비스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에 통해서 업무가 저하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네트워크 팀한테 야 어떤 게 문제야?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사실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것 같아요 하고 일단 많이 수긍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원인이 뭘까?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원인 분석이 쉽게 안 되면 우리 대체로 한번 해보자. 그냥 밴드위스 한번 늘려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디 문제인지를 알면은 재발 방지나 아니면 향후에 응대하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분석을 위해서 중간에 이제 뭐 QS 정책을 해서 QS 장비나 이런 것도 많이 도입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캠퍼스 환경에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적응하지 않고 대부분 웬 구간을 도입하기 때문에 우리는 캠퍼스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 앤 팔러시에 보면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스코 DNS 센터의 어플리케이션 비지빌리티예요. 말 딱 보시면 비지빌리티 가시성이잖아요. 그래서 DNS 센터 기반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웹엑스도 있고 아니면 오피스 365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세일스포스닷컴 이런 앱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네트워크에서 정책을 줘서 분리를 할 거냐.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업무별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뭐 TCP를 쓰는지 UDP를 쓰는지 아니면 IP가 뭔지 URL이 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우리 네트워크 엔지니어 담당자가 알고 그거를 분석해서 정책을 분류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코 DNS 센터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분석에 대해서 아니면 분류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 자동화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엠바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네트워크 장비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환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시바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컨트롤러 베이스에서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책 이런 걸 만들어 배포하는 부분을 다 자동화해 놓고 이 전체를 DNS 센터가 통합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이나 모니터링을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렇게 분리를 하고 활성을 높였으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하잖아요. 두 번째 부분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셔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별로에 대한 성능 지표를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대시보드를 표현해주고 그 대시보드에 통해서 우리가 이 업무나 아니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얼마큼 영향을 받고 있구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지표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표로 제가 표시하는 부분이 사용량, 그다음에 딜레이, 뭐 로스 지터 대부분의 이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이런 지표들 있잖아요.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클라이언트의 문제인지 아니면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량화시켜서 이 부분을 점수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어슈런스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팔러시예요. 팔러시라고 딱 보시면 이제 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팔러시는 어떤 정책을 우리가 넣겠다. 쉽게 생각하시면 QoS 정책을 넣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해. 그러면 기존의 QoS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TCP 포트나 아니면 IP나 이런 것들에서 QoS 정책을 하나하나 수동으로 다 넣었었는데 DNS 센터가 있으면 클릭해서 이 정책을 우선순위에 넣으면 바로 적용이 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DNA 센터의 어플리케이션 비지빌리티 서비스가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비지빌리티라는 거는 DNA 센터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서비스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비지빌리티 서비스라는 게 하나의 서비스가 DNA 센터에 돌아가고 있거나 얘가 하는 역할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네트워크 장비들 있잖아요. 시스코 스위치가 됐던 아니면 라우터가 됐던 아니면 무선맨 컨트롤러가 됐던 아니면 다른 뭐 VM 있는 리소스가 됐던 이런 장비들한테 DNS 센터에서는 텔레메트리 정보를 가져와요. 그 텔레메트리 정보가 기본적으로 넷플로우가 될 수 있고 스트리밍 텔레메트리 될 수 있고 엠바 기반의 데이터를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시바 기반으로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쓰는 네트워크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분류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비주얼리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려진 DNS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장착된 어플리케이션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400개, 한 1,490개 정도가 미리 다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DNS 센터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피스 365나 아니면 인포블럭 같은 DHP 서비스, 그 다음에 엠파 클라우드를 통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DNS 센터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까지는 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얘는 잘 몰랐는데 얘를 가지고 왔더니 이 업무가 우리 회사의 뭐 새로운 버전의 어떤 업무였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용도라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DNS 센터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비지빌리티 서비스라고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고요. 이 용어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비지빌리티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더 상세하게 봐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 장비에서 우리가 이벤트를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장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비지빌리티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이 네트워크 장비에 기본적으로 넷플로우나 이런 정보들, 엠바 기반의 플로우 정보를 모니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다 활성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라우트에서 플로우 정보를 가져오고 이 플로우 정보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엠바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를 DNS 센터에 넘겨주고 DNS 센터는 요거 가지고 분석하고 또 부족하다면 아까 얘기한 인포블럭이나 오피스 365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요거를 가지고 DNS 센터는 하나를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 거죠. 분석해 본 다음에 얘가 봤더니 얘는 웹엑스야. 오케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A 회사의 1번 업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엠바, 시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엠바하고 시바. 그래서 엠바는 네트워크 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레코지션이라는 이 용어를 써가지고 기본적으로 스위치 라우터 장비의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모듈화해서 이런 패키지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는 패키지를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장비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149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분석해요.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에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만들었어요. 우리 회사는 A라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코 라우터나 스위치나 이런 장비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옵션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시스코가 모르는 회사 자체, 우리 회사 자체에 없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서 장비 쪽에서 내려줄 거냐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게 이제 시바라고 해서 컨트롤러 베이스 액세스 리코니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DNS 센터 기반으로 내가 모든 걸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겠다.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여기서 만들어서 테이블에 만들면 이제 엠바 동작할 때 보면 프로토콜 팩이라는 걸 동작하게 됐어요. 이 프로토콜 팩이 뭐냐면 장비 쪽에서 보면 어플리케이션에 1490개 등록되어 있다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 하면 프로토콜 팩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장비 쪽에 업데이트를 하게 돼요. A라는 회사에 새로운 업무가 나왔다고 하면 이 프로토콜 팩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장비는 알아요. 하지만 이 자체 우리 회사에 대한 업무는 이제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토팩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시스코에서는 시바라는 걸 통해서 시바를 통해서 A 여기서 얘기는 이제 얘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B 업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프로토콜 팩을 만들어서 이 장비 쪽에 얘를 내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에서는 우리 회사 자체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이나 아니면 QoS 정책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존에 이런 윗단에서 있는 엠바 클라우드나 아니면 365 인포블럭부터 새로운 서비스가 받아왔다면 프로토콜 팩이 장비 쪽에서 릴리즈 되기 전에도 우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요약해 보면 시바가 이제 필요한 이유를 보면 아까 얘기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 기능을 강화. 기존에 등록된 어플리케이션 이후에도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더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들은 장비와 트래픽이 한쪽은 인바운드는 이 장비를 가고 아웃바운드는 이 장비로 나갔다 하면은 기본적인 전통적인 장비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분석을 못해요. 하지만 DNS 센터는 여기서 올라오는 트래픽, 여기서 올라오는 트래픽을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시메트릭한 이런 트래픽의 경로에 대해서도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정책에 대한 운영 편리성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별도의 이제 스위치나 이런 이제 뭐 라우터, 무선의 컨트롤러 이런 데 별도의 설정을 추가 안 하고도 우리가 만든 설정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배포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냥 기억하실 거는 시바라는 게 있고 시바라는 것들이 어,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바가 이제 나오기 전 버전에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우리 회사 자체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고 싶다 하면 기존에는 무조건 QS를 적용을 했어야 돼요. QS를 적용해서 장비 쪽에 엠바 기반으로 어떤 설정값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시바 기능이기 때문에 장비에서 어떤 DNS 센터에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장비 쪽에서 시바 기능으로 아까 얘기한 프로토콜 팩을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QS 적용 없이도 바로 QS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셔런스나 이런 부분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셔런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비지빌리티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은 어셔런스 데이터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어셔런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퀀터티브 매트릭이라서 양적인 측면. 그래서 얼마큼 우리가 이만한 데이터를 썼는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하나의 알고리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퀄리티브에서 정량인데 어떤 기술적인 지표를 같이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뭐가 차이 나냐면요. 분석 결과를 보면 사용량이 얼마야 나오는 게 기본 장비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위치 9300이나 9400이나 이런 스위치, 그 다음에 무선랜 컨트롤러 중에 OS,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 이 스위치 장비에서는 기본적인 용량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딜레이 로스 지터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약간 제약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측면은 아까 퀄리티티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패켓 로스가 얼마큼, 네트워크 레이턴스가 얼마큼, 지터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데 이걸 APM 기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니면 ART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다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용자별 사용량이 얼마야 이런 거 들어가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웹엑스가 있는데 내가 중간단에서 장비에서 봤더니 네트워크의 여기간의 딜레이가 어떻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네트워크의 내부의 문제 아니면 ISP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서버 자체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장비는 9800 무선랜 컨트롤러나 아니면 일반적인 라우터, 그다음에 뭐 TTA나 이런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어셔런스는 이따가 이제 실제 라이브를 좀 보시면 상세히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대시보드 서머리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우리 현재 상태가 어떻고 파이 차트로 우리 몇 개 어플리케이션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요약해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한 렐레벤트냐 아니면 일레벤트냐, 사실 이게 좀 와닿을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 비즈니스 업무에 대해서 얘가 저기 정상적으로 우리 비즈니스 업무랑 연관이 있느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랑 비즈니스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얘 점수 지표화해봐야 관리해봐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연관된 이런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화를 관리해서 얘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점수화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계션 360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션 360. 모든 게 DN 센터는 기본적으로 썸머리, 그 다음에 360 이런 개념으로 가요. 360 하면 어떤 업계션에 대해서 상세한 지표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CIFS 이런 업계션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에 대한 각각에 대한 점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점수 헬스가 몇 점이다. 그래서 보면 점수가 지금 10점 만점에 한 5점이네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5점인 이유가 뭘 거냐. 그래서 지금 사이트가 이제 두 개 있는데 미국하고 USA SM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개가 하나는 10점이고 하나는 2점이니까 평균은 5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사이트별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점수나 이런 부분을 다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사이트별로 하나의 이제 세부 지표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성능에 대한 지표, 팩앤로스, 레이턴스, 그다음에 딜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상태들 이런 부분을 다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이제 라이브 데모에서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설정 고려사항을 좀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지원되는 플랫폼은 아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단순히 사용량, 이제 퀀터티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용량을 분석하는 부분. 두 번째는 퀄리티티브라고 해서 딜레이 로스 지터, 아까 얘기한 APM 기능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코 이제 XE 라우터나 아니면 무선랜 컨트롤러, 그 다음에 TTA 이런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APM 기능이 다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딜레이 로스 지터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카탈리스 9000 스위치나 아니면 예전에 무선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아까 얘기한 유세지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약간 차이 나고, 소프트웨어 버전 미니멈 버전은 거의 16점대 후반 지원하기 때문에 뭐 최신 버전 올리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 많이 쓰시는 17.6 버전 이 정도 쓰시면 웬만한 거 다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걸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과거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어셔런스를 위한 설정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맨 먼저 DNS 센터를 우리가 설치한 다음에 장비를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라우터를 검색하든 무선랜 컨트롤러를 검색하든 검색하든 장비를 검색해서 DNS 센터에 등록을 하고 그 등록 등을 사이트에 할당하게 됩니다. 사이트에 할당하면 기본적인 어셔런스를 위한 기본적인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다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단계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시바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바는 약간 이제 옵셔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를 위해서 이거 네트워크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텔레메트리를 활성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메트리 활성화한다는 자체는 아까 얘기한 우리가 사이트에 할당된 장비의 아까 얘기한 넷플로우나 아니면 시바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설정을 내리는 게 이제 텔레메트리 활성화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기본적으로 아까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 어시어런스 이런 부분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나는 어떤 부분들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텔레메트리가 이제 모든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는데 특정 인터페이스를 난 빼고 싶다, 넣고 싶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디바이스 팩에 대해서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 우리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을 봤는데 우리 회사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없는 것 같아. 그거를 만들어서 장비 쪽에 배포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엠바나 이제 클라우드 커넥터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클라우드에 새로 업데이트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이런 정보가 있다면 이런 부분 우리가 받아서 다시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어서 장비 쪽에 내리는 이런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단계는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장비 검색하고 그런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활성화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데모를 한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DNS 센터인데요.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gin이 다시 볼게요. 아마 이제 DNS 센터 요 화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어셔런스 썸머리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헬스 정보에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이제 안 보이고 나중에 이 헬스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좀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항목 중에 여러분한테 하나 좀 팁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보면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딱 클릭해 보시면 얘가 유튜브 링크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요걸 지금 저기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동영상에 보시면 웬만한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오늘 할 거 오버뷰 오브 시스코 DNS 센터 애플리케이션 비지빌리티 이 메뉴가 있거든요. 이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이걸 한번 돌려보시면 오늘 제가 얘기했던 부분도 같이 설명을 이제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영어를 원어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뿐만 아니라 DNS 센터를 할 수 있는 모든 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메뉴 들어가서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할 거는 디바이스를 검색해서 장비에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아마 기존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장비에서 디스커버리해서 장비를 여기서 그냥 디스커버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디스커버리 하실 거는 장비를 플러스 누르시고 네트워크 드리네요. 약간 여기에 네트워크 드린데요. 그래서 장비 등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 등록할 장비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신 다음에 장비를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아마 저희가 이제 어셔런스나 아니면 오토메이션 이런 세션, ATX 세션에 이런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장비를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이 등록된 장비가 인벤토리 정보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인벤토리 정보에서 우리가 이 장비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는 좀 잘 들리시나요? 여기 네트워크가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다른 장비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여기 괜찮은 건지. 네, 다시 돌아왔네요. 예. 그래서 인벤토리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등록된 그 검색한 장비들이 여기 다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할 거는 얘가 어느 사이트에 넣을 건지 장비를 클릭하셔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 액션에 프로비저닝에 어사인 디바이스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를 등록하시면 이 장비가 어디에 사이트에 할당될 건가 이런 부분이 내려가는데요. 이 작업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그 디자인 항목의 네트워크 세팅에 보시면 여기 텔레메트리 항목이 있어요. 그 텔레메트리 항목을 보시면 넷플로 설정이 여기 클릭이 되어 있어요. 시스코 DNS 센터가 넷플로 컬렉터 서버로 하겠다는 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넷플로 설정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다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끝나시면 이제 사이트를 한 다음에 이 장비 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나중에 액션의 텔레메트리, enable application telemetry 요걸 하시면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가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 활성화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활성화 안 된 장비를 한번 찍어볼까요? 요걸 해서 찍으시면 이것도 enable 되어 있네요. enable 안 된 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 활성화할 수 있는 옵션이 여기처럼 나오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가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활성화되면 어떤 설정이 내려가는지 한번 좀 봐볼까요? 그래서 저는 커맨드 런을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셔런 플로우 정보를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무선랜 컨트롤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설정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래서 플로우 익스포터가 어디고, 플로우를 위한 수집하는 정보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보들을 다 만든 다음에 요 밑에가 아마 무선랜 인터페이스 쪽이 있거든요. 거기에 설정된 값들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마찬가지 스위치에도 동일해요. H2를 한번 봐볼까요? H2도 한번 보면은 플로우 정보를 보시면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플로우에 대한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익스포트 정보들. 그 다음에 이게 다 인터페이스들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쇼런 인터페이스 기가빗 1에 0에 1번 보시면 이 설정 값이 여기 보시면 IP 플로우 모니터, DNAC 모니터, 인풋 아웃풋 버전 6 이렇게 가지고 이런 설정들을 플로우를 자동으로 다 디텍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 서비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플리케이션 여기 비저빌리티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에 대한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엠바 쪽인 시바인데요. 그래서 시바 이네이블된 아까 컨트롤러 베이스 액세스 레코니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비들이 현재 프로토콜 팩이 얼마큼 이네이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 한번 봐볼게요. 웹엑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웹엑스를 봤을 때 웹엑스 컨트롤 보면 포트 UDP 포트 5060 요 포트들이 쓰는 것들이 얘가 시그널링으로 해서 콜라보레이션 앱으로 지금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고요. 한번 MS를 한번 볼까요? MS 오피스 한번 볼까요? 그래서 MS 오피스 365 같은 경우도 다시 어플리케이션이 다 디파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퍼블릭 사스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봤더니 우리 업무는 없어. 그럼 여기서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얘는 그냥 테스트 1번 그 다음에 IP를 할 건지 서버 네임을 할 건지 나는 서버 IP에 뭐를 할 거야. 뭐 198에 뭐 1.1.1번이다. 프로토콜은 뭐 TCP에 난 333이다.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서 트래픽 클래스를 어디에 넣을 거냐. 이게 나중에 QoS 정책이라는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QoS 정책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의 어떤 모니터링한 지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트래픽 유형이 뭔지, 얘는 네트워크 컨트롤인지 뭔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에 넣을 건지 이런 부분을 정의하시면 기본적인 설정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1479개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셋은 이걸 하나하나 그냥 묶어놓은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인증 관련 서비스에서 보면 이런 업무들이 지금 다 디파인이 되어 있어요. 아까 웹엑스를 한번 봐볼까요? 웹엑스를 봤더니 콜라보레이션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웹엑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웹엑스를 나중에 우리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고요. 만약에 지금은 이제 시바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디스커버드 앱을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97% 정도가 디스커버 되어 있는데 한 3.2%가 언클래시파이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네가 한번 하면 좋겠다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서버 네임을 봤던 이런 것들이 네가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한번 등록해라. 아니면 서버 포트 IP를 봤을 때 이런 포트를 쓰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수동으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자동으로 만드는 이런 기능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업체에서 익스피리언스 할 때는 뭐 여러분 회사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지 않은 이상 디폴트로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처런스에 오늘 활용할 헬스 정보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오늘 항목은 이 어플리케이션 탭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탭을 누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정보가 여기서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이트 여러 개 중에 나는 어느 사이트를 볼래?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서울 쪽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시간을 봤을 때 비즈니스 연관된 앱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능은 얼마큼 점수가 왔더니 55%, 70% 이런 식으로 점수를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서머리 페이지에 보시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사용량, 그다음에 플로 콜렉터 상태. 여기 보시면 사우전 아이도 연동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DNS 센터를 통해서 사우전 아이 테스트를 실행하면 그 결과까지도 여기서 다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거 좀 이따 좀 다른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그 상관 0 비즈니스 렐레번트 어플리케이션의 혈 상태가 어떻다. 현재 보면 10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좀 약간 상태가 좀 별로 안 좋네요.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사용량. 그 밑에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뭐였고,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단말이 어떤 단말이었고, 그다음에 헬스가 가장 나쁜 어플리케이션이 뭐였고, 지금 보시면 여기 뭐 SDAVC나 아니면 웹엑스 미팅 이런 게 좀 되게 안 좋은 걸로 보이네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점수 상태들. 그래서 시간대 현재 25개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비즈니스 렐레번트가 지금 예동되어 있는데 각각 점수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찍어볼까요? MS 오피스 365를 딱 클릭하시는 순간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360 메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360 메뉴에서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의 과거부터의 상태, 이때는 점수가 좀 떨어졌었네, 현재는 어떻네, 이런 것들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버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버 앱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되는 그 시간대별로 보면은 어떤 장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다른 앱을 한번 봐볼까요? 앱을 이번에는 셀스포스를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오케이션 360에서 이제 셀스포스 작품의 이 익스포트 상태를 보면요, 사용량, 유세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밑에 보면 성능, 그다음 패킷로스가 얼마큼 튀는지 이런 부분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레이턴시.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레이턴시가 총 레이턴시인데 클라이언트 레이턴시 아니면 서버 레이턴시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체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버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서버 자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문제인지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계산할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TCP하고 시넥 그다음에 액 그런 다음에 리얼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걸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표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이 앱을 사용하는 단말들이 뭐였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 보여드리면요. 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좀 데이터가 많아서 여기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앱을 한번 봐볼게요. 아까처럼 여기서는 사우전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우전 아이가 보일 거예요. 저희가 연동한 사우전 아이가 있으면 이 연동한 사우전 아이 테스트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결과를 나타내줘요. 지금 하나의 에이전트가 테스트 4개 중 56%를 패스했고 얼러트가 2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우전 아이를 나중에 같이 활용하신다면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고요. 밑에 탭에 보시면 이 사우전 아이 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피스 365 로긴 요 테스트를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딱 클릭해 보시면 오피스 365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얘가 데이터를 알려줘요. 뜨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오피스 365에 대해서 에이전트 서버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 결과에 보시면 로스나 지터 레이선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우전아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 있고 패스 비주얼라이션 뭐 이런 부분을 다 사우전아이 웹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보시면 다양한 앱들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은 사용자별로 이제 클라이언트 360에서도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에 보면 각각 단말에 대한 사용자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은 이 이슈 항목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 이슈가 여기서 다 떠요. 그래서 보시면 웹엑스가 지금 뭐 트레이서홀드 배드가 262ms 딜레이가 레이턴스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클라이언트별로 어떤 단말이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 밑에서 MS 오피스 365가 지금 262mm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어떤 알람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제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의 탭이 따로 있어요. 딱 클릭하시면 이 단말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웹엑스가 2점이네? 그래? 왜 이렇게 낮지?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면 시간대별로 성능, 아까 얘기한 패킷로스, 지터 이런 것들을 전체가 아니라 이 개인 하나 사용자별로 지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패킷로스가 이때 많았네? 이때 왜 많았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레이턴시가 지금 한 5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이런 것들을 서버 네트워크인지 클라이언트 네트워크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은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웹에스 360이나 아니면 진짜 2.3의 4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 365도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계정을 넣으면 이 계정별로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그 웹엑스 컨트롤 허브 있잖아요. 우리 웹엑스는 웹엑스 컨트롤에서 사용자별로의 성능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우리 DNS 센터도 우리가 네트워크 점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딱 클릭해보면 각각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네. 둘 다 문제가 없었네. 비디오 퀄리티를 봤더니 컨트롤 허브에서는 올라오는 트래픽이 괜찮은데 내려가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향 괜찮은데 내려가는 건 잘 모르는데 우리 네트워크에서 DNS 센터를 봤더니 점수가 떨어졌네. 그래서 왜 떨어졌을까? 패킷노스가 많이 올라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이제 그 클라우드 사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웹엑스에 대한 사스하고 클라이언트 우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느 구간에 문제가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우전 아이를 이걸 한 번 더 연동한다면 엔드투엔드의 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팔러시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플리케이션 팔러시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다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는 QS 정책을 넣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QS 정책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QS를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QS가 우리 회사에 이게 필요한 업무야 아니냐 이걸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아까 어슈런스 얘기할 때도 렐레번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필요한 거야 하면 비즈니스 렐레번트. 일렐레번트 같은 경우 우리 이제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나 아니면 SNS 같은 경우 우리 업무랑 크게 상관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QS 보장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빼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QS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스위치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라우터나 설정할 때는 이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모든 걸 다 알았어야 돼요. 하지만 DNA 센터를 활용한다면 단순히 아까 요 세 가지 항목, 어플리케이션 렐레멘트 얘는 오피스 365 하나 딱 할당해 놓고 나머지 디폴트 나와보면 오피스 365에 대해서 엔드투엔드 QS가 바로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이론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QS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네트워크 엔지니어 입장에서 네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DNS 센터가 있다면 이 부분을 바로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팔러시나 이런 것들은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렐레벤트한 이런 업무들이 다 디파인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중에 우리가 넣고 빼고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더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데모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QS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팔러시 메뉴 안에 여기 어플리케이션 QS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딱 하고 들어가시면 메뉴가 두 개 보이실 거예요. 큐잉 팔러시하고 어플리케이션 팔러시. 큐잉 팔러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QS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밴드위스, 큐별로 밴드위스. 기본적으로 아까 시스코는 지금 보시면 12개의 그룹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그룹에 대해서 사전에 만들어 놨고 밴드위스 할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디파인 해놨어요. 우리 항상 얘기한 거 CVD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스코 밸리데이트 디자인이에요. 시스코에서 일반적으로 공고하는 이 값들이기 때문에 요걸 쓰셔도 되는데 나는 뭔가 새로 만들고 싶다 하면 그냥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저는 K라고 만들어 볼게요. 나는 얘를 하나 늘리고 싶어. 얘를 하나 줄이고 싶어.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만드시면 되고 DHCP 밸류를 요거 있는데 나는 바꾸고 싶어. 얘를 뭐 4번으로 바꾸신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장하면 하나 이제 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링크는 안 됐지만 K라는 거 하나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QS 정책을 만들 때 갖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위치 앱에 큐잉 정책이 들어가요. 그래서 스위치나 이런 모듈 같은 경우 하드웨어 큐 정책이 들어가고 라우터나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 큐 정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S 팔러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클릭한 다음에 그냥 네임 얘는 뭐 테스트 1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할 거냐 무선으로 할 거냐 요거만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무선으로 하면 SSID별로 어떤 SSID에 우리가 정책을 할 거냐 이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유선 같은 경우는 사실 SSID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테스트 1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사이트에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사이트를 한번 서울에 아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장비별로 빼고 넣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디파인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일단 데모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이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셈에 지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큐잉 팔러시를 뭐를 할 거냐? 저는 요거 넣을래요. 그러면 요거 그냥 클릭 선택하면 QS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SP 팔러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외부 회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연결된 게 100메가 회선이 있다. 그럼 그 100메가 회선에 대해서 어떻게 QS 정책을 할 거냐? 근데 외부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은 인터페이스는 1기가를 주는데 내부적으로 100메가를 막 펄싱해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HQS라고 하는데 이런 QS 정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부분은 SP 팔러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 렐레번트냐, 일렐레번트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백업이라는 건 필요 없으니까 비즈니스 렐레번트를 다 뺄 거야. 그냥 빼시면 돼요. 얘는 파일 쉐어링은 우리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한 비저빌리티에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만들잖아요. 그 그룹 만든 걸 여기서 클릭하면서 하고 이메일은 그냥 적용 안 할래. 파일 쉐어링도 안 할래. 이런 것들을 그냥 빼셔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바로 장비에 적용되는데 나는 좀 사전에 한번 체크하고 싶어 하면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프리뷰를 살짝 한번 눌러보시면 메뉴가 하나 떠요. 이런 장비들한테 이제 QS 정책이 적용될 거야. 이런 게 뜨거든요. 엣지 일반 한번 컴페니션 한번 보고 싶어요. 살며시 그냥 제너레이터 한번 누르시면 돼요. 나는 다른데 뭐 장비 쪽 예를 들어서 이 라우터도 있네. 라우터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눌러보고 싶어 하면 이 클릭해서 누르시면 조금 지나시면 여기 뷰가 떠요. 그러면 실제 장비에 적용될 QS 정책이 뭐가 내려갈 거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디파인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커맨드가 막 잔뜩 있는데 이걸 다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엔바 맵을 해가지고 요거는 비즈니스 렐레번트 저기 일렐레번트 얘는 디폴트로 뺐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막 조정을 했잖아요. 얘는 빼고 넣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디폴트 값에서 변경된 거를 요거를 바꿔줬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웹엑스 앱은 BR1로 가 있고 이런 설정들이 장비 쪽에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설정들이 쭉 내려가고 클래스 맵 QS를 위한 클래스 맵들을 쭉 여기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맨 밑에 보시면 팔러시 맵을 한번 봐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팔러시 맵을 한번 봐보면 이게 팔러시 맵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보면 이 큐잉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그래서 Q 아웃바운드 QoS 정책에 대해서는 PQ에는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밴드위스 얼마큼 준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Q 밴드위스 큐잉 정책을 넣는 거랑 상관으로 해서 이 정책이 자동으로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장비에 적용되는 것 같은 경우 인터페이스 봤더니 1의 0의 19번에 1번에 인바운드에 대한 인풋에 대한 팔러시를 만들고 아웃풋 큐도 마찬가지로 이런 QS 정책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적용하시면 여기서 바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뭐 라우터도 보고 싶다면 똑같아요. 라우터도 거의 플랫폼 동일하기 때문에 명령어나 이런 부분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요거를 살며시 클릭하시면 바로 설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설정이 들어간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설정 같은 경우 여기 어플리케이션 팔러시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 설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개 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정이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QS 정책을 난 변경하고 싶거나 아니면 삭제하고 싶다 하면 여기서 QS 에디시나 아니면 클론 얘는 QS 정책을 적용된 걸 난 빼고 싶다 하면 언디플로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QS 정책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기술적인 얘기 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오늘 이거를 100% 오늘 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요거에 대한 내부 로직을 다 아실 필요 없고, 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시스코 DNA 센터가 기본적으로 업체에 대한 익스피리언스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웰너운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사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엔드투엔드 QoS 정책을 DNA 센터를 통해서 자동화하고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엠바나 아까 시바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들 때 이런 부분을 되게 어렵지 않게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디스커버 된 거에 대해서 정책만 딱 클릭하고 엠바나 시바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바로 장비 쪽에 바로 정책에 대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센스는 DNA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만 있다고 하면 이런 기능은 모든 건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억하실 거는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 중에 시스코 라우터나 아니면 무선 랜 컨트롤러 TTA가 있으면 아까 딜레이 로스 지터나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는데, 카탈리스 9000이면 이런 스위치에는 용량 위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라이브 좀 Q&A를 좀 받을게요. 그래서 저희가 세션을 하는 도중에 아마 많은 질문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Q&A를 좀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혹시 입력을 못 하셨다면 지금 입력하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유튜브 사이트나 아니면 시스코에 보시면 시스코 DNA 센터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많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도 있으니까요. 이 링크도 이따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채팅창에 이 부분도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강 프로님 혹시 질문 올라온 거 혹시 있나요? 네, 아직까지 질문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시면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한 가지를 보여드릴까요? 이 링크를 한번 좀 제가 한번 타고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DNA 컴패티빌리티 매트릭 테이블은 다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스코 ABC 요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트가 있고. 요 링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가이드나 이런 부분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DNA 네, 센터 잠시만요, 중에 가수마 이사님. 예, 네, 네, 질문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네. 애플리케이션 텔레메트리 적용할 때 CPU 사용률이 많이 올라가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엠바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하드웨어 에이지에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장비에서는 이 CPU가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나 이런 부분 다 엠바를 쓰기 때문에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라우터도 마찬가지로 일부 소프트웨어 스위칭 네프로나 이런 전달하는 일부 기능이기 때문에 고에서 CPU는 올라갈 수 있는데 거의 CPU 사용량은 거의 없이 밑에 아까 얘기한 그 엠바나 아니면 시바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분류하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를 분석하는 이런 부분은 다 하드웨어 에이지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상에는 전혀 이슈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질문 사항이 C9K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셨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카탈리스 9000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탈리스 9000 같은 경우 아까 딜레이 로스 지터 이런 것들을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점수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보셔도 되겠고,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 업무를 얼마큼 쓰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QoS 정책을 넣거나 이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관문 쪽이나 어디에 이제 라우터가 있다면 그 라우터를 DNS 센터에 등록해 놓으면 지금 그 사용하시는 단말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이런 분석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 라우터가 없어도 스위치만 등록해 놓으면 사용자별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 현황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하나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 어셔런스에 보면 헬스코어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헬스 점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룹별로 점수가 있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딜레이 로스가 별 의미 없고 우리는 패켓 로스만 중요해야 하면 이 부분을 나중에 가중치를 늘리시면 돼요. 지금 가중치가 10이잖아요. 그래서 1부터 10인데 딜레이 지터가 있는데 우리 지터 안 볼 거야 하면 얘를 그냥 빼버리시면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에 대해서 측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이벤트나 어떤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지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점수를 까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알라팅을 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 타임 값들 지금 시스코에서 공부하는 요 타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요 타임들을 원하시면 더 늘리셔도 돼요. 우리 환경은 좀 업계전에 좀 느슨해도 되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더 늘리고 싶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더 늘려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800으로 늘리고 싶다. 얘는 뭐 900으로 늘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 숫자나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튜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얼러팅이 있는데요. 이슈가 있는데 이슈에 보시면 여기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나중에 이슈를 우리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은 모니터링만 하고 싶다 하면 요거 디세이블 하시면 나중에 이벤트나 이런 거 봤을 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거를 나는 안 받고 싶어 이런 것도 여기서 설정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세팅을 했었고요. 요 링크는 좀 이따 제가 그 창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가프는 저 링크 좀 거기 채팅창에 좀 업데이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링크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예,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질문 하나 더 올라온 게 있는데요. 네, 예, 음반은 에이직에서 처리하니 걱정이 없는데 씨바도 에이직에서 처리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C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트롤러하고 이제 업데이트하고 DNA 센터랑 장비랑 통신하는 하나의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는 분석은 당연히 에이지가 다 하는 거고 얘는 DNA 센터랑 그 플로우 세션 하나 만들어놓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얘에 대한 CPU 성능 저하는 거의 뭐 미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 소켓 하나 넣고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 저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C바는 소프트웨어 에이지가 처리하지 않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에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올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요거 광고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항상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DNS 센터 업그레이드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대부분 고객이 DNS 센터 인터넷 연결되기 때문에 고민이 없으신데 일부 고객분들은 사례망에서 이거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야 돼?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DNS 센터 2.0 버전부터는 에어갭이라는 업그레이드 방식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DNS 센터가 인터넷 접속을 안 해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망이 있는 환경이라면 에어갭을 통해서 여러분이 네트워크 DNS 센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인터넷 연결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다른 기능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동일한 시간에 에어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DNS 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션이 끝나면 간단한 설문조사 링크 나오고 나중에 이메일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받으시면 질문 사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설문조사 부탁드리고 점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 좀 시간이 있으시니까 편하게 좀 얘기를 지금이라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를 몇 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오늘 질문 못한 거 있으면 이제 나중에 atx.korea로 메일 어드레스로 atx-korea@cisco.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응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메일 주시면 저희가 응대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